강원도 평창 가리왕산 자락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 끝자락에 내 작은 안식처가 있다. 이름도 소박한 추억의 공간이라는 카페. 이름처럼 이곳은 시간이 박제된 듯 고요하다. 30살 무렵 세상의 속도에 치여 도망치듯 내려온 이곳에서 나는 어느덧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는 나이가 되었다. 홀로 커피를 볶고 산새 소리를 들으며 지내는 평온한 독신자의 살. 그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의 마지막 장이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90년대 유행하던 발라드가 나른하게 흘러나오고 나는 갓 구운 스콘의 향기에 취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뜨리는 기묘한 정적이 다가왔다. 보통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노후한 엔진 소리를 거칠게 내뱉으며 언덕을 오르기 마련인데 이번엔 달랐다. 아주 미세한 기계음만 내며 스르르 다가오던 하얀색 매끄러운 차 한 대가 내 카페 앞마당 커브길에서 돌연 멈춰 선 것이다. 처음엔 그저 길을 잘못 든 관광객인 줄 알았다. 요즘 유행한다는 파란 번호판의 전기차. 갓 뽑은 듯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그 차는 주변의 초록빛 숲을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빛났다. 하지만 차는 다시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운전석 문이 다급하게 열렸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라는 거야? 차에서 내린 남자는 머리를 짚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짙은 남색 재킷에 베이지색 면바지. 멀리서 봐도 제법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였다. 그는 차 주변을 서성이며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절망적인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저 뒷모습. 당황할 때면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거칠게 극적이는 저 버릇.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깨는 조금 굽었고 머리칼은 희끗해졌지만 내 기억 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그 남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나는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설마 그럴 리가. 30년 전 서울역 광장에서 눈물로 헤어졌던 그가 이 구석진 산골까지 찾아왔을 리가 없지 않은가. 나는 홀린 듯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 아래 자갈 밟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내 발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나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차가운 금속 덩어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역시 나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평생 소원이던 새 차를 뽑아 첫 드라이브를 나섰다는 이 남자가 하필이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멈춰 선 곳이 내가 숨어 지낸 카페 앞이라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하고도 기가 막힌 재회의 순간이었다. 마주한 시선 사이로 30년이라는 세월의 퇴적물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 짧은 찰나 내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원망, 그리움,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실소까지. 그는 내가 평생을 바쳐 잊으려 애썼던 첫사랑, 민석이었다. 은수야, 정말 너니?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특유의 말끝을 흐리는 버릇은 여전했다. 나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다. 30년 전 지독하게 가난했던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의 뒷모습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내 눈앞에, 그것도 번쩍이는 새 차를 끌고 나타난 것이다.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 전까지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고장난 장난감을 든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새 차를 뽑아서 길들이기 삼아 여기까지 왔는데 배터리 계산을 잘못했다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계기판에 뜬 숫자 0이 야속하게 깜빡이고 있다며 그는 비굴할 정도로 민망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차 안을 살짝 훔쳐보았다.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는 가족 사진인 듯한 액자가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장성한 두 아들. 그 사진 한 장이 우리의 거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누군가의 든든한 가장이 되어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이곳 산골에서 30년 전의 추억을 박제한 채 홀로 늙어가고 있었다. 배터리가 아예 바닥이야. 견인차를 부르려니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은 걸린다네. 민석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가 이제는 고작 방전된 전기차 한 대 때문에 내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돌아서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내 발치에 놓인 낡은 연장선과 마당 구석의 콘센트가 눈에 들어왔다. 30년 만의 재회가 고작 이런 식이어야 했을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들어와요. 차 충전될 때까지만이야. 내 짧은 허락에 민석의 얼굴에 안도와 당혹감이 동시에 스쳤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서둘러 카페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등 뒤로 들리는 그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다. 그렇게 30년 전 끊어졌던 우리의 인연이 220V 전력선이라는 가느다란 줄을 타고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카페 마당 구석에 놓인 외부 콘센트에 굵은 주황색 연장선을 끌어다 꽂았다. 민석은 트렁크에서 가정용 완속 충전기를 꺼내며 연신 헛기침을 내뱉었다. 최신형 전기차의 매끈한 차체와 대비되는 낡고 투박한 연장선. 그 기묘한 연결이 마치 억지로 이어붙인 우리의 인연 같아 서글픈 웃음이 새어나왔다. 충전 표시등에 파란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비로소 무거운 어깨를 펴고 나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오라는 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문가에서 서성였다. 한때 내 손을 잡고 서울의 좁은 골목을 누비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의 얼굴엔 세월이 남긴 주름과 가장으로서 짊어져온 삶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평생 소원이던 이 차를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다는 말을 꺼냈다. 은퇴를 앞두고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그의 목소리는 자랑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 민석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나 목적지도 없이 동쪽으로 달렸다고 했다.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를 믿고 무작정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며 배터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바닥을 드러낸 것이었다. 하필이면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가기도 전에 차가 멈춰선 곳이 바로 이곳, 나의 카페 앞이었다. 그는 정말 몰랐어. 내가 여기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강조하며 손바닥에 땀을 닦아냈다. 그 결백한 표정이 오히려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밀었다. 커피 잔을 받아드는 그의 손등에 검버섯 몇 개가 보였다. 30년 전
내 눈물을 닦아주던 그 매끄럽던 손은 간대없고 거칠고 투박한 중년의 손만 남았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맛있다며 짧게 감탄했다. 그 사소한 칭찬조차 우리 사이의 정적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유리창 너머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파란 불빛이 깜빡였다. 지금 저 차에 흐르는 전류처럼 우리 사이에도 무언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리움일 수도 혹은 차마 묻지 못한 원망일 수도 있었다. 민석은 차 안의 가족 사진을 의식한 듯 내 시선을 피하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가정용 전압으로 다음 충전소까지 갈 만큼 충전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걸릴 터였다.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혹은 장난처럼 던져준 이 3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너무 짧고 그저 모른 척 앉아 있기엔 너무 긴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카페 마당을 가로질러 뱀처럼 늘어진 주황색 연장선은 민석의 하얀 차와 내 낡은 카페를 잇는 유일한 생명선이었다. 가정용 콘센트에서 흘러나가는 미약한 전류가 차의 배터리를 채우는 동안 계기판의 숫자는 지독하리만치 천천히 올라갔다. 다음 급속 충전소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3시간. 그 180분의 시간이 우리에게 시한부 선고처럼 내려졌다. 이 충전이 끝나면 그는 다시 가족이 기다리는 서울로 떠날 것이고 나는 다시 혼자만의 고요 속으로 침잠할 터였다. 민석은 내 시선을 피하려는 듯 카페 구석구석을 기웃거렸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천장에 매달린 마른 꽃다발, 그리고 벽면을 채운 낡은 레코드 판들. 그는 마치 낯선 박물관에 들어온 관람객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뗐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찻잔을 쥐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망설임이 묻어났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사이를 대륙만큼이나 멀게 만들어 놓았지만 한 공간에 갇힌 공기는 지독하게도 밀도가 높았다. 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기계적으로 행주를 움직였다. 이미 깨끗한 잔을 닦고 또 닦으며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입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잘 지냈느냐는 인사는 너무 식상했고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는 원망은 너무 늦어버렸다. 창밖의 하얀 차는 무심하게 파란 빛을 깜빡이며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저 차가 채워지는 만큼 우리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가끔 민석이 나를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는 차마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대신 찻잔 속에 검은 커피만 응시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추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똑딱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우리의 남은 시간을 깎아먹는 초읽기 같았다. 3시간. 누군가에겐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일지 모르나 30년을 건너온 우리에겐 생을 통틀어 가장 밀도 높은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마당의 충전기는 여전히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저 가느다란 선 하나의 의지에 민석은 잠시 내 삶에 정박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정착이 아니라 일시 정지일 뿐이었다. 배터리가 차오를수록 그는 나로부터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비정한 현실을 외면하며 끓어오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짧고도 긴 3시간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해후의 눈물일까? 아니면 더 깊은 단절의 확인일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더 들이켰다. 그가 컵을 내려놓는 순간 공기 중에
흩어진 은은한 원두향이 매개체가 되어 우리를 1996년에 그 어느 날로 강제 소환했다. 30해 전 우리는 신림동 고갯마루의 비좁은 자취방에서 미래를 꿈꾸던 가난한 연인이었다. 단돈 몇천 원에 행복해하며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시절. 그때의 민석은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당당했고 나는 그런 그의 낡은 코트 자락만 붙잡고 있어도 온 세상이 따뜻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의 현실은 낭만보다 훨씬 가혹했다. 민석의 집안이 급격히 기울면서 그의 눈빛에선 생기가 사라지고 도끼만 남았다. 그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고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그의 깡마른 등을 쓸어내리며 울음을 삼키는 것뿐이었다. 결국 그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흔한 약속조차 남기지 못한 채 어느 비 오는 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내 곁을 떠났다. 그것이 30년 긴 이별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창밖에 전기차는 소리 없이 배터리를 채우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기억의 배터리는 과부하가 걸린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석이 저 매끄러운 차를 갖기 위해 보냈을 치열한 세월이 짐작되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원하던 성공을 거둔 듯 보였지만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남자의 어깨는 그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일까? 그는 정점에 올랐을 때 한 번쯤은 나를 떠올렸을까? 정적을 깨고 민석이 어렵게 입을 뗐다. 커피 맛이 그때 내가 타주던 거랑 비슷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의 둑이 터질 것만 같았다. 비싼 원두를 정성껏 내린 지금의 커피가 그 시절 싸구려 인스턴트 가루를 섞어 만든 설탕 커피와 같을 리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맛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의 향기라는 것을. 그는 여전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30년 전 도망치듯 떠났던 청년의 죄책감이 환갑을 바라보는 중년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나는 그가 남긴 빈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996년에 우리는 뜨거웠고 2026년에 우리는 너무나 차분하게 식어 있었다. 충전기는 여전히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30년 전 그 비 오던 날처럼 눅눅해졌다. 기억은 힘이 없다고 믿어왔건만 커피 향 하나에 무너지는 나 자신이 야속했다. 민석의 왼손 약지에는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세월의 흐름에 마모되어 광택은 사라졌지만 그 무게감이 그의 삶을 지탱해 온 훈장처럼 보였다. 반면 내 손은 아무런 장식 없이 거칠었다. 원두를 볶고 컵을 닦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월의 풍파를 견뎌왔다. 그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단단한 울타리를 쌓았고 나는 그 울타리를 갖지 못한 채 스스로를 유배하듯 이 산골에 가두었다. 나는 아까 차 안에서 보았던 가족 사진을 떠올렸다. 해사하게 웃던 그의 아내와 그를 쏙 빼닮은 아들들. 그 완벽한 구도 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다. 30년 전 그가 떠나고 난 뒤 나는 한동안 문 닫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병을 앓았다. 그를 기다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자 그것은 습관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해 혼자 있기를 자처했다. 결국 나의 고독은 그가 남긴 가장 아픈 유산이었던 셈이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아마도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타이밍일 것이다.
그의 일상은 나처럼 느릿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와 책임으로 얽힌 거대한 강줄기 같았다. 그는 애들이 이제 다 컸어라며 묻지도 않은 근황을 툭 던졌다. 그 문장 속에는 내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생의 무게와 자부심,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단함이 섞여 있었다. 성공한 중년의 가장이 되어 나타난 그를 보며 나는 묘한 박탈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불행했다면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했을까? 아니면 더 무거웠을까? 그는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왔고 나는 그 없이도 어찌어찌 이 자리를 지켜냈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했던 우리라는 단어는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자였고 나는 그가 잠시 머물다 떠날 낡은 정거장일 뿐이었다. 카페 안을 흐르는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민석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배터리 잔량을 확인했다. 30%를 갓 넘긴 숫자가 야속하게 보였다. 저 에너지가 다 채워지면 그는 다시 그의 견고한 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장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내가 모르는 일상 속으로 말이다. 나는 그가 마시고 남긴 찻잔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내가 지켜온 고독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3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고 우리가 선택한 각자의 길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카페 안을 메우던 팽팽한 침묵을 깬 것은 날카로운 진동음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민석의 최신형 핸드폰이 경련하듯 떨리며 주변의 공기를 흔들었다. 어두운 카페 내부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액정 위로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리 집. 그 짧고도 강렬한 단어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가 잠시 공유했던 30년 전의 환상을 단번에 베어버렸다. 그에게 우리 집은 더 이상 나와 함께 꿈꾸던 옥탑방이 아니라 세련된 아내와 장성한 아이들이 기다리는 견고한 요새였다. 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주춤거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를 의식하는 그 짧은 망설임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응, 나야. 지금 좀 늦어질 것 같네. 라며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차가 갑자기 방전되어 고립되었다는 설명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자상하고 침착했다. 내 앞에서는 그토록 서툴고 당황하던 남자가 그 우리 집이라는 곳의 주인으로서는 완벽하게 무장된 가장의 모습이었다.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먼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전기차의 충전 표시등은 어느새 50%를 넘기고 있었다. 그가 전화기에 대고 내뱉는 일상적인 안부와 걱정 섞인 대답들은 내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그가 없는 동안 이 산골에서 고요를 얻었지만 누군가에게 늦어질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일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전화를 끄는 민석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곤혹스러움이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지만 이미 깨져버린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누던 추억은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처럼 비릿한 냄새를 풍겼다. 그에게 나는 이제 우연히 마주친 옛 인연이자 잠시 전기를 빌려준 친절한 가게 주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네. 금방 가겠다고 했어. 그는 묻지도 않은 말을 내뱉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 금방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 등에 차갑게 내려앉았다. 충전기의 파란 불빛이
점점 더 빠르게 깜빡이는 것 같았다. 그 빛이 마치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가라고 내게 명령하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다.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질문도 어떤 원망도 던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3시간이 빨리 지나가 그가 자신의 완벽한 우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전화기가 잠잠해지자 카페 안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민석은 한참 동안 빈 커피잔의 바닥만 내려다보다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뗐다. 30년 동안 내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 같은 의문을 건드리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1996년의 그 오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원망하며 홀로 남겨졌다고 믿었던 그날, 사실 그는 내 자취방 앞 골목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다고 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뜻밖이었다. 민석이 떠나기 전날 나의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 가난한 고학생과 뒤섞여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꼴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아니 어쩌면 비수 같은 통보였다. 민석은 자신의 바닥난 통장 잔고와 병든 아버지,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를 보며 결심했다고 했다. 나를 사랑하기에 내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기로 한 것이었다. 내가 나 때문에 시들어가는 걸 보는 게 죽기보다 힘들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이유도 그 비겁한 약속이 나의 앞길을 또다시 붙잡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그를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도망자로 낙인 찍고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도망은 사실 나를 향한 그만의 처절한 배려였고 가장 아픈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해일처럼 밀려와 가슴을 때렸다. 진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이제 와서 그날의 오해를 푼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미 다른 이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이 고독에 익숙해진 노년의 여인이 되었다. 하지만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버려졌다는 비참함이 비로소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억울함보다는 안도감이, 원망보다는 애잔함이 교차하는 이상한 눈물이었다. 창밖의 전기차 표시등이 70%를 넘어섰다. 기계는 정직하게 에너지를 채워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깨진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충전할 수 없었다. 민석은 이제야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지만 그 진심은 이미 돌아갈 길을 잃은 채 카페 안의 공기 중으로 흩어져 가고 있었다. 창밖에서 깜빡이던 파란 불빛이 멈추고 녹색 등이 들어왔다. 배터리 잔량 80%. 이제 산등성이를 넘어 다음 급속 충전소까지 가기에 충분한 수치였다. 기계는 정직하게 제 몫을 다했고 그 신호는 우리에게 허락된 마법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그가 남긴 빈 찻잔을 거두었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각자의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민석은 외투를 챙겨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진 몸짓이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마 다 담지 못한 미련이 둑을 넘칠 듯 고여 있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우리를 짓누르던 원망의 사슬을 끊어주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다시 합쳐질 수 없는 평행선이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그는 가장의 자리로, 나는 고독한 카페 주인의 자리로. 각자가 선택하고 가꾸어온 삶의 궤적은 이미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오늘 아침 가장 정성스럽게 볶아두었던 원두 한 봉지를 꺼내 정갈하게 포장했다. 마당으로 나와 차 앞에 선 그에게 나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정중히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30년 전 내가 받지 못했던 그의 진심에 대한 나의 마지막 화답이었다. 가서 아내분하고 같이 마셔요. 아이들한테도 한 잔씩 내려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족보다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어. 내 말에 민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봉투를 받아드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건넨 것은 고작 원두 몇 알이 아니라 그가 30년 동안 지켜온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인정해주는 격려이자 이제는 미련 없이 당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완벽한 작별의 선언이었다. 그는 원두 봉투를 마치 귀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꼭 품었다. 그제야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회한의 그림자가 걷히고 한 가정의 기둥다운 단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민석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게 깨어나는 전기차의 모습이 모든 오해를 씻어내고 평온해진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차창 너머로 그는 나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30년 전의 비겁한 도망자가 아닌 비로소 마음의 빚을 털어낸 한 남자의 당당한 작별이었다. 80% 채워진 배터리만큼 그의 발걸음은 이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우리 집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얀색 전기차는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마당을 빠져나갔다. 30년 전 요란한 엔진 소리와 매연을 내뿜으며 비겁하게 사라졌던 그때의 낡은 트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별이었다. 차 바퀴가 자갈을 밟는 바스락 소리만이 고요한 산골의 정적을 메웠다. 나는 차가 길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산등성이 너머로 가라앉으며 사방은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갔다. 민석이 떠난 자리엔 그가 빌려 썼던 주황색 연장선만이 뱀 허물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감아 올리며 내 마음속에 엉켜있던 30년의 세월도 함께 정리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마시라며 건넨 원두 봉투는 그를 향한 내 마지막 예의이자 나 자신을 향한 해방 선언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를 버리고 떠난 배신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청춘의 사랑을 희생했던 한 남자로 내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가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오늘 일을 기적 같은 소동으로 추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카페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추억의 공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내 눈에 비치는 풍경은 이전과 달랐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피해 도망쳐온 자의 유배지가 아니었다. 내가 직접 고르고 볶은 향기로운 커피와 나를 찾아주는 소박한 인연들이 머무는 진짜 나의 성이었다. 민석이 채워간 80%의 배터리처럼 내 마음의 빈자리도 새로운 생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진 기분이었다. 30년 전의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 덕분에 나는 비로소 단단해진 나를 발견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빈 찻잔을 씻으며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30년 전 서울역 광장에서 멈춰버렸던 나의 시간 태엽이 비로소 경쾌하게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의 든든한 가장으로, 나는 이 숲속의 고고한 주인으로, 우리는 각자의 궤도 위에서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늙어갈 것이다. 가끔 산바람이 불어와 내 손등을 간지럽힐 때면 나는 오늘 이 기적 같은 3시간의 충전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나를 아프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남은 생을 버티게 할 따스한 땔감이 되어줄 터였다. 밖에는 어느새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나는 카페 간판에 불을 끄고 마지막 정리를 마쳤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길, 시원한 밤 공기가 가슴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훑고 지나갔다. 먼지 날리며 사라진 그의 뒷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빛이 일렁였다.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의 예기치 못한 재회는 그렇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방전이자 가장 완벽한 인생의 충전으로 막을 내렸다. 내일 아침 나는 다시 향긋한 커피를 볶으며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것이다. 비로소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말이다.